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기나긴 A매치 기간을 끝마치고 돌아와 스타트를 끊는 아스날전. 클롭 부임 이후 안필드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도 당해본 적이 없는 아스날이다 보니 안심하고 자신감 넘칠 만도 한데 최근 아스날의 무패 행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 약간의 불안감도 공존하는 경기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체급차를 보이며 4대0 완승. 지난 브라이튼, 웨스트햄전에서의 안 좋은 기억을 말끔히 씻겨주었습니다. 특히나 핸더슨과 로버트슨이 결정한 경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4골이라는 스코어적인 승리의 기쁨만이 아닌 앞으로의 선수 운영 관련해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것임을 말해주었던 뜻깊은 승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경기에서 승패를 가른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롭을 웃게 만든 체인벌린 티아고 조합. 지난 11라운드에서 보여준 리버풀 미드진의 체력 저하는 시즌 첫 패배라는 아픈 결과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많은 팬들은 본격적으로 리버풀의 미드진에 과부하가 걸렸다. 리그 우승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기력이다. 이러한 스쿼드로는 챔스권 수성이 현실적인 목표다. 단순한 패배가 아닌 시즌 운영과 관련해서 심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벤치에는 핸더슨과 모튼만이 이름을 올렸고 커티스 존스, 밀너, 케이타는 부상으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5명의 선수로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여 체력 안배를 해야 하는 클롭의 구성이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날 체인벌린, 파비뉴, 티아고 이 조합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클롭이 구성하는 미드필더 포지셔닝은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핸더슨이 출전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석적인 4-3-3 운영으로 3미들의 역할이 보다 확고히 정해지게 됩니다. 중앙의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에는 메잘라 역할을 부여하여 측면에서의 활발함을 요구, 왼쪽에는 오른쪽의 점유율을 고려하여 보다 수비적인 밸런스를 요구, 로버트슨과 마네의 공격력을 극대화해 왼쪽 미드필더에게는 수비적인 연결과 함께 전방과 후방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요구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핸더슨이 오른쪽에서 나서지 않게 될 경우 선수에 따라 다양한 포지셔닝을 요구하고 있는 클롭. 이번 경기에서는 티아고를 왼쪽에 배치하여 때에 따라 강한 압박을 받는 파비뉴를 대신해 6번의 역할도 소화하고 중원에서의 장악력과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서는 체인벌린은 보다 높은 위치에서 박투박 미드필더로 자신의 장점인 공격적인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 공간을 공략하고 수비에도 적극적인 스탠스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간 핸더슨이 출전했던 경기에서는 핸더슨과 아놀드의 볼 지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 본인이 공을 많이 소유하며 중원을 장악하는 유형의 티아고로서는 영향력 행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롭은 이날 체인벌린을 오른쪽에 배치하여 티아고가 있는 왼쪽의 점유율을 높였고 그간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쏠려있던 전술과는 상반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체인벌린을 오른쪽에 둘 경우 팬들의 우려대로 아놀드의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며 매경기 아놀드와 핸더슨 두 선수의 빌드업으로 공격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밸런스적으로 떨어지는 체인벌린이 이 역할을 도맡아 아놀드의 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팬들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기장 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수비적인 공헌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커버리, 태클, 차단, 압박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주며 75분간 최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티아고 또한 태클, 인터셉트, 리커버리 우리가 교수님에게 요구하는 수비적인 움직임을 완벽히 소화해 주었죠. 핸더슨이 빠진 경기에서 중원 장악력과 함께 밸런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보였기에 우려가 가득했지만 체인벌린과 티아고는 필드 위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선수가 수비만 이렇게 잘했는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미드필더의 전진성, 티아고가 다 증명해냈습니다. 볼을 가지고 상대방의 골문을 향한 거리, 상대 파이널 서드로의 볼운반, 상대 진영에서의 공격적인 볼운반, 공격적인 드리블을 보여주며 자신이 왜 완벽한 공수겸장이라 불리는지 입증했죠. 이는 터치맵과 히트맵을 보시면 더 확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체인벌린 또한 43번의 터치만을 기록하였고 이는 티아고와 비교하여 한참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볼을 가지고 상대의 골문을 향한 거리, 상대 파이널 서드로의 볼운반, 상대 진영에서의 공격적인 볼운반, 앞서 말한 공격적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티아고랑 체인벌린 그냥 한번 잘한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 떨만합니다. 이 두 선수를 극찬하는 이유는 바로 핸더슨 아놀드 위주의 빌드업 운영을 티아고
치미카스의 왼쪽으로 선회하여 대승을 거둔 부분 때문입니다. 더불어 체인벌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운영을 하면서 아놀드와 살라의 경기 이력에도 아무런 지장이 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오른쪽 공격 비율이 높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른쪽 의존도를 낮추는 유의미한 기록을 보여주었고, 티아고가 왼쪽에 선발 출전하여 78회 패스 성공, 10회 롱패스 성공, 상대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7회, 공격적인 패스 9회, 키패스 2회, 반다이크에 이은 패스 2위 기록 95%를 상회하는 성공률, 파이널 서드로 향하는 공격적인 패스, 전진 패스 거리 또한 수비수 골키퍼 제외 1위. 오른쪽에서 핸더슨이 보여주던 퍼포먼스를 그대로 왼쪽에서 풀어냈습니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분율이 높았던 아놀드와 함께 오른쪽 지배력을 높여나갔던 것을 감안하면 티아고와 치미카스가 풀어낸 왼쪽에서의 경기 운영은 앞으로 리버풀 미드진에게 새로운 패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날 아놀드의 터치수와 패스 수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시도 횟수는 20회가량, 터치 수도 25회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티아고는 89회 터치, 78회 패스 성공, 아놀드의 점유율을 낮추면서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올렸던 미드필더 관련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서의 확고한 주전이 나오기만 한다면 남은 시즌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언급을 하고 나서 곧바로 티아고가 왼쪽에서 최고의 경기력, 이거 칭찬해야죠. 이렇게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결과물을 통해 앞으로 리버풀은 다양한 미드필더 조합을 구성하여 핸더슨과 파비뉴의 체력 안배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왼쪽에 체인벌린이 출전했을 때 로보마네와 흡사한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 동선이 겹쳐 효율적인 공격 작업이 되지 않다 보니 체인벌린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최선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경기력을 선보이며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평점 8점으로 살라 마네와 함께 팀 내 최고의 점수를 주었죠. 미드필더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던 팬분들이 많았겠지만 아스날전에서의 결과는 그런 걱정들을 다 상쇄시켜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봅시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럼 안녕.